자, 이제 특징주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많은 분들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였죠. 그러니까 이 2023 회계연도 2분기가 결국은 10, 11, 12월 요 실적인데, 실적은 일단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습니다. 전년비로는 약 2%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매출 성장률이 2016년 이후 최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률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. 예상보다도 밑더랐고요. 게다가 이 액젓, 저희가 얼마 전에 주목 이기업에서도 많이 다루면서 이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각 사업 부문별로는 뭐 몇 달러 하면서 밝히고,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했어, 뭐 이렇게 수치들을 발표를 하는데, 이 엣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그러니까 성장률 요것만 발표를 하지 그 달러로 표시된 그 정확한 액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, 근데 이제 성장률은 31%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도 한 30점 몇 퍼센트, 31% 조금 미달할 것으로 봤었는데, 요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괜찮네, 뭐 이런 해석을 처음에는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게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15%포인트 성장률도 둔화가 된 이런 흐름이었거든요. 그리고 조정 EPS는 일단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. 매출 총이익률은 66.8%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.4%포인트 하락을 했는데,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주가 정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, 요 실적 시간 외 실적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5%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그 5% 상승하던 거 다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 상승의 모멘텀은 처음에 이 엣저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 그래도 예상치 웃돌았으니까 였는데, 그거에 대한 이제 세밀하게 좀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 성장세 둔화가 오히려 더 뚜렷한데, 이런 해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늘 실적 발표는 빅테크 기업 중에 첫 실적 발표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실적인데, 지금 그 수치를 본 바로 직후에 투자자들의 반응과 하나하나의 해석이 나온 후에 반응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이제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, 이 실적에 대한 분석 쭉 나올 텐데, 한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봐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기업은 3M입니다. 3M은 6.2%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. 3M 저희 뭐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걸로 다들 알고 계시죠. 그래서 다국적 산업재 기업인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거의 뭐 모든 게 다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 대비 6% 감소를 하면서 예상 밑돌았고, 조정 EPS도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,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어? 회사에서는 올해 이제 지난해 달러화 강세가 계속 있었고,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이 좀 예상보다 미달했어. 근데 올해는 이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올해 실적 전망까지도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도 오히려 한 6% 정도 감소할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요. 특히나 얼마나 안 좋은지 3M도 2,500명의 직원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. 직원이 약 9만 5천 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비율로는 뭐 한 3%에 조금 미달하는 뭐 이 정도 수준이기는 합니다만, 3M도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,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추라고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구나,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주가를 보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음 분기에는 아마 최대 1억 달러 비용이 또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부담을 느꼈다,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기업은 페카입니다. 네, 이 기업은 요즘 같은 장에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사실 저희가 잘 아는 기업은 아니잖아요. 다들 아는 기업은 아닌데, 또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인 만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트럭 제조업체인데요. 전자상거래 배송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트럭에 대한 수요도 늘고,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은 실적이 매우 좋은 뭐 이런 흐름인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
매출 전망치 71억 4천만 달러인데 77억 3천만 달러로 예상 크게 웃돌았죠. 거의 뭐 한 10%는 아니지만 한 8% 정도, 그죠? 그죠? 한 8, 9% 정도 웃돌았고, EPS,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.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죠. 그러면서 이 페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남들 다 허리띠 졸라매는데 투자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. 그래서 차세대 청정 디젤이라던가 전기 파워트레인 기술, 자율주행 기술 이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 있는데 이 투자 계획도 오늘 밝힌 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기업 어떤 자신감이 있다.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8.6% 급등을 했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알파벳입니다. 구글의 모회사죠. 구글은 2%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미국 법무부가 이 구글, 알파벳의 구글을 상대로 해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첫 번째는 작년이 아니죠. 2010년 10월 인터넷 검색 관련해서 반독점으로 소송을 걸었고 이 재판이 아마 오는 9월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이제 두 번째 또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. 그것은 뭐냐? 온라인 광고 사업과 관련된 이제 또 반독점 이슈로 소송을 건 건데요. 이 구글이 이 온라인 광고 쪽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M&A를 하면서 키워왔고 뭔가 경쟁할 것 같다면 뭐 인수를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특히 2008년에 광고 대행사 더블클릭을 M&A를 했는데 이게 그때의 가장 큰 M&A로 나올 만큼 이게 광고 대행사인데요. 그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미국 법무부에서는 그 M&A 한 기업들 매각해라 라는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구글에서는 이 기업들을 따로 뭐 분리를 해서 뭐 분사를 해서 뭐 이런 계획들도 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걸 다 수용을 하지는 않고 이제 매각을 아니 좀 촉구를 하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미국 법무부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, 뉴저지, 뉴욕 이렇게 8개 주도 요 소송에 같이 또 합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구글이 뭔가 반독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 이슈 간밤에 나왔다는 거 정리를 해드립니다.